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설자가 되겠습니다. 베풀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베풀다 라는 현대어는 주로 어떤 은혜라든지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끼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나 이제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베풀다와는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다 두고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베풀다라는 의미의 이 설자가 되겠습니다. 개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 쪽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개설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설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개설하거나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시설이라는 말과 도구, 장치라는 말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활용도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도구나 장치는 유동적, 그러니까 지참해서 이동시키기 편한 데 반해서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이전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치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이 늘어나면서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로딩하는 것을 역시 설치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건설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만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토목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이런 의미로도 건설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설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문을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이 설사는 가정문 뒤에 오는 본문이 부정문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다음에는 그 가정에서 한 말의 반대 의미를 본문이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그 조사를 하는 방법이 주로 어떤 질문, 문항을 통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을 설문조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건을 정해놓는 것을 얘기하고요.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이제 하는 데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정밀한 기계 또는 장치 또는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설계를 사전에 하게 되죠. 원래는 계획한다라는 말이지만 이제 지금은 설계를 단순히 계획한다라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밀한 어떤 작동을 하는
객체를 사전에 자세히 그와 관련된 제반, 사양이라든지 또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정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필요할 경우에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이제 심지어는 그 진행되는 내역, 키가 되는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계라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여자가 되겠는데요. 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여 발음이 되면서 너라는 의미도, 지금 나의 반대가 너잖아요. 너라는 의미의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이 여자와는 좀 다르지만 계집 여자를 기반으로 해서 쓰는 거지만은 그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살펴볼 여자는 나라는 의미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 여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고요. 우리가 고어를 쓰면서 여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여라는 말이 나라는 의미로 쓰지 않는다. 여 하면 나라는 말이고, 여 등 하면 복수로 우리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운형이라고 하면 요 성을, 이 여씨로 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불러온 건데요. 건국,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단지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숙청된 이제 가슴 아픈 일을 겪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전자가 되겠는데요. 펼치다 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펼치다 라는 의미의 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무엇인가를 펼치다. 여기서 펼치다라는 말은 묶여져 있던 것을 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진행하다 라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다 두고 이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개하다의 한자어로 보면 둘둘 말려있던 것을 쫙 펼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의미로의 전개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어떤 일을 펼쳐 나가다, 그러니까 시행하다, 그런 의미로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안 쓴다고 하는 그 둘둘 말려 있는 것을 이렇게 펼친다라는 의미의 전개하다라는 말과 관련된 거예요. 즉 어떤 그 제품이라든지 또는 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된 상태에서 일일이 뜯어서 평면 구조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을 전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런 직육면체로 된 박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평면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전개, 요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전개도, 이렇게 펼쳐서
입체의 물체를 이 평면 구조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설계도가 된다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치수라든지 또는 여기 접착시키기 위해서 여분을 얼만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상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는 거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풍경을 조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위 환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향후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보는 것을 전망이라는 말로 확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더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다라는 뜻이고요. 전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작품, 예술적인 작품이라든지 또는 뭐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쨌든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실물 또는 샘플을 설치해서 보여주는 것을 전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이제 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전시회라고 얘기를 하죠. 전람회라고 하는 것은 전람과 전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전시가 주로 그 대상이 뭐가 될지 모르는 데 반해서 전람은 상대적으로 예술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의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풀어져 나가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널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의 특징은 단순히 그냥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하는 측에서 사전에 제시한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시상을 한다든지 또는 구매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향후 그런 작품을 공모 주체와 계약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기적으로 그쪽 분야, 예를 들어서 공모를 만약에 소설에 대한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모집하는 행태를 띠고 있죠. 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중복한다든지 또는 이리저리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뜻은. 그러나 그런 뜻으로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전전하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친전이라고 하는 것은 봉함된 우편물 또는 전달할 내용을 본인이 직접 열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전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열어보았을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